자, 사용자 만들고 권한 처리하는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자 만들기 이렇게 여기 create 유저 해가지고 사용자 만들기를 하게 하면 되고, 이거의 반대는 create 유저로 가지고 쓰고, 얘의 반대는 드랍 유저. 객체를 만들 때는 create라는 걸 만들고, 객체를 지울 때는 drop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운다.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고, 이제 데이터 만들기나 권한 처리 이런 것을 전부 다 사용하시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DCL이라고 한다. 컨트롤 랭귀지, 데이터베이스 컨트롤 랭귀지, DC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create user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할 때 제어 언어, 컨트롤 랭귀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컨트롤 랭귀지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요, 이걸 나중에 다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하세요. 이렇게 저장, 컨트롤 S 저장하시고요. 저희가 AWT나 이런 데다가 쓰셨으니까 이제 위치를 잡으시는데, 저 위에 위치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위치가 나오시죠. 그럼 저는 D 드라이브 있으니까 D 드라이브, 저희가 개인 이니셜로 만들어 놓은 폴더 안에 뭐 DB 이런 폴더를 만들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시면 진한 기수가 만들어 놓은 게 다 있습니다. 저는 한 개 다른 걸로 해서 DB2 한 개 새로운 폴더, 개인 이니셜 밑에 저희가 이제 SQL 이런 걸로 하게 만들어서 집어넣고, 지금 이제 하시는 게 그 사용자 첫 번째 한 거죠. 01 그리고 그 사용자 생성과 권한 처리, 권한 부여를 해놓은 권한 부여, 이렇게 해서 사용한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쓰시면 여기에 이름이 바뀌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 한글 파일은 이제 저장했다 꺼냈다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맨 뒤에 .sql이 한 개 붙어 있습니다. SQL 붙어있는 SQL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SQL 파일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시냐면 이제 테이블이라는 게 필요해요. 구조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거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런 걸 테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01 SQL 권한 부여했던 오른쪽에 로컬 언더바 자바, 지금 시스 계정에다 이제 건드리면 안 되죠. 데이터 건드리면 안 되고, 이제 그 자바 계정으로 했던 대로 이제 이렇게 자바 계정 했던 대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맨날 했던 일반 게시판에 대한 일반 게시판 구조를 만드는 거죠. 구조를 만드는데, 일반 게시판에 테이블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거를 이제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스키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시게 되시니까 이런 걸 좀 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때는 어떤 걸 이제 참고로 해서 받아서 처리를 하시게 되냐, 처리를 하시는 거는 저희가 테이블 정의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테이블 정의성에서 요거 작성한 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해서 여기 세미콜론, SQL 디벨로퍼에서는 세미콜론 붙여야 되고, 그냥 데이터베이스 처리할 때는 세미콜론 안 붙여서, 물론 프로그램 안에다가 넣어서 할 수도 있으신데, 이렇게 이제 테이블 정의서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 아시겠죠? 테이블 정에서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테이블을 만들 건데, 먼저 이렇게 테이블은 객체에 해당되니까 create 테이블로 만듭니다. create 테이블. 정답은 밑에 있는데 요거 보고 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어지면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엔터 치시고 create 되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테이블로 이렇게 써가지고 테이블입니다. create 테이블 쓰시고, 거기에 이제 테이블 이름을 씁니다. 여기에 보시면 테이블의 이름이 여기 있죠. 게시판인데 여기 테이블에 대한 이름에 대한 아이디가 붙어 있습니다. 테이블 아이디, 보드라고 되어 있죠. 보드라고 쳐라,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보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써주시고요. 세미콜론 맨 마지막에 찍어주세요. 가로 열고 각 사이에다가 이제 뭘 쓰냐면 스페이스바 2개 칠게요. 2개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 칼럼 아이디를 막 칩니다. 칼럼 아이디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칼럼 아이디에 대한 거 쓰시고, 얘가 뭐 하는 거다, 이 정도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콤마를 쳐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컨텐트,
컨텐트, 콤마, 라이터, 콤마, 라이트 데이터, 콤마, 히트 라고 쓰시면 일단 오류는 없어지는데 실행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타입하고 길이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지정을 안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꼭 지정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실 때 여기 오른쪽 저희가 여기 타입과 길이 콤마 앞에다 치셔야 됩니다. 반드시 콤마 뒤에다가 치시고 또 콤마를 치셔가지고 오류 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콤마 바로 뒤에다가 치시고 지금 넘버 타입이라고 하네요. 넘버 타입은 숫자를 의미하죠. 넘버라는 자체가 숫자고 숫자도 이것처럼 길이를 지정할 수 있으신데 그 넘버 여기 보시면 넘버 타입 요거는 이제 길이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전부 다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인데 이 컴퓨터가 제공하고 있는 길이만큼 그냥 다 쓰겠다 할 때는 아무것도 안 쓰고요. 네 자리만 쓰겠다 그럼 가로를 갖고 4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4라고 쓰시고 전체 8자리인데 소수점 이하가 2자리입니다 라고 지정한 거예요. 전체 크기는 8자리 소수점 이하 2자리 되셨나요? 이렇게도 지정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얘는 이제 실수를 정의해서 쓸 때 전체 4자리인데 정수를 정의해서 쓸 때 그냥 넘버 타입을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게 숫자 표시할 수 있을 만큼 쓰자. 그냥 넘버 타입으로 지금은 지정하시면 되겠죠. 있는 그 제공하고 있는 길이만큼 전부 다 쓰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넘버를 번역하면 숫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가 뜨시고요. 그 타입이 바 캐릭터, 밸리어블 이 변경되는 길이가 변경되는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 2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바 캐릭터 2는 2000자리까지 0자리부터 200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널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케라트 2는 4000자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나왔었는데 바케라트 2를 이용해서 보통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10자리, 20자리 쓰더라도 바케라타 2를 보통 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케라타보다는 바케라타 2를 이용해서 쓰시되 가로가 갖고 사이에다가 숫자를 써가지고 이 바이트만큼 저희가 쓰겠다. 이 바이트입니다. 바이트만큼 사용하겠다. 이 길이는 필수입니다. 필수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케라타 2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로를 갖고 사이에다가 길이를 써야 되는데 길이는 이제 300자리로 썼습니다. 300자리 쓸 때 약간 계산을 좀 하시면 좋은데 타이틀이 한 100자까지 쓸 수 있게 만들 거예요. 100자. 한글로 100자면 곱하기 2 해야 되는데 보통 다른 데서는 2 합니다. 아시죠? 이해되시죠? 이해하시는데 오라클 9i 버전부터는 이게 여기 8i 버전부터는 얘가 곱하기 2 하시면 안 되고 9i구나. 9i부터는 곱하기 2 하시면 안 되고요. 얘가 제3국어 언어까지 전부 다 쓰려고 3바이트짜리 그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3을 하셔야 됩니다. 3. 그래서 300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한글로 100자까지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0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바케라타 2 마찬가지로 무조건 문자 이름은 바케라타 2 쓰시고 길이는 일단 2000자까지도 안 넘을 것 같은데 2000자까지 넘을 수도 있어서 4000자까지로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4000자까지. 이게 넘으면 라지 뭐 이런 글자 라지 뭐 이렇게 캐릭터 단위, 바이트 단위 해가지고 C로 B로 뭐 이런 걸 이제 써가지고 사용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텍스트를 쓰셔도 되고요. 그런 내용의 타입이 더 있습니다. 존재하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라이터도 바케라트 10자리까지만 10자리가 넘으면 10자리까지 끊을 거다. 10자리니까 3 곱하기 10에서 30 라이트 정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이 있습니다. 데이트 타입인데 데이트 타입은 시간과 날짜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트는 넘버 타입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이런 걸 타입에 대해서 쓰셔야 돼요. 앞에 있는 이런 거를 이제 필드 아이템 여기 필드 아이템 컬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개 이제 써가지고 요건 테이블이죠. 테이블 보드 테이블 안에는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데이트 히트라는 필드 또는 아이템 또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다 또는 이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서 쓰는 컬럼이다. 이게 줄 테이블 형식이니까 테이블이죠. 테이블 형식이니까 줄, 로우,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한 칸, 두 칸, 컬럼이라고 얘기하죠. 컬럼 네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들도 합니다. 이 영역이라 어떤 특정한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얘기 말을 붙이는데 그런 것들은 잘 읽어보시면 저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드실 때 여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조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실 때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컬럼 이런 거 테이블 안에 컬럼들을 만드는데 컬럼들에는 반드시 타입이 있어야 돼요. 타입 컬럼 뒤에는 타입이 있으시고요. 타입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넘버 타입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넘버 타입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넘버라고 써놨는데 넘버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넘버 타입은 이제 숫자를 의미하고요. 숫자를 의미한 넘버 타입이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넘버를 쓰실 때는 넘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넘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넘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4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거는 넘버 타입으로 4자리 있으니까 0부터 99 마이너스도 있네요. 9999까지 9999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크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숫자 4자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숫자인데 4자리 쓸 수 있다. 이렇게 됐었고요. 넘버인데 8,2라고 쓰시면 얘는 이제 숫자인데 숫자 8자리이면서 소수점 2자리를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자리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수점을 볼 때는 2자리입니다. 쓰겠다. 그런데 이거 넘버만 썼으니까 숫자라만 의미하고 자릿수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쓸 수 있는 길이를 전부 다 사용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케라타 2가 있는데 타입에서 바케라타가 있으시고요. 바케라타가 있으신데 얘는 이 길이가 여기다 쓰시고 가로 열고 여기다가 이제 길이를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는데 이제 최대 가변 길이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는 고정 길이입니다. 고정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거. 바캐릭터가 밸리어블 얘가 가변이란 뜻이고요. 가변인 문자에 해당되는 건데 가변 길이로서 최대 길이를 지정한 거고요. 최대 2000자까지 2000자 가변 길이인데 최대 여기다 써놨네요. 최대 2000자인 가변 길이를 지정을 한 겁니다. 지정을 했는데 이건 바케라타이고요. 지금 쓴 거는 바케라타 2죠. CHL2 여기 뒤에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길이를 쓰는데 사용을 하는데 얘는 최대 4000자까지 최대 4000자인 가변 길이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뭐 4자를 써도 되고 10자를 써도 되고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정 길이를 사용할 때는 저희가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CHR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길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딱 길이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캐릭터로 4자다 이렇게 쓰면 CHR 4 쓰면은 반드시 이렇게 썼으면 반드시 4바이트만큼 4바이트의 길이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 캐릭터 4라고 씁니다. 사원번호 같은 경우에 사원번호 길이가 정해져 있죠. 걔네들이 이제 몇 년도에 들어왔고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번호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원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캐릭터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문자를 쓰거나 할 때는 그냥 바캐릭터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데이트 타입이 있습니다. 데이트 타입이 있으신데 데이트 타입은 데이트는 그냥 날짜이라고 생각하지만 요거는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날짜를 저장하는 타입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길이가 정해져 있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정해져 있다. 따로 다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길이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따로 지정하지는 않고요. 아시겠죠? 따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게 되고요. 날짜와 시간 정보를 가지게 된다요. 시간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출력해 보니까 이게 시간 정보가 안 나와서 그렇지 시간 정보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넘버는 해드렸고요. 되셨나요? 넘버는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길이까지 했고요. 여기 난널이라고 있습니다. 난널. 요거를 이제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약 조건. 그 다음에 디폴트가 있는데 여기 디폴트, 이 시스데이터나 요거 0은 디폴트입니다. 그래, 데이터를 안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걸 디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뭐 보드 시퀀스 얘는 기본값이 아니고 보드 시퀀스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얘는 보드 언더바 시퀀스를 사용할 거고 얘네들은 기본값입니다. 시스데이트나 오늘 날짜, 지금 현재 시간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자. 이거 기본값이고요. 0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 두 개의 값은 값을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집어넣지 않으면 시스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지 않으면 0이 됩니다. 조회수는 처음에 세팅하는 게 몇으로 세팅이 돼요? 0이죠. 아직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었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본값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키워드는 디폴트라고 씁니다. 이렇게 데이트 콤마 앞에다가 디폴트라고 써주시고요. 시스데이트는 오늘 날짜, 현재 여기 시스데이트라고 써놨는데 시스데이트 해당되는 키워드는 지금 현재 날짜와 시간 지금 현재 현재 날짜와 시간을 이렇게 가르쳐서 시스데이트라고 오라클에서 시스데이트라고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라고 썼으니까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저희가 기본값 그 디폴트라는 걸 썼는데 디폴트라는 것은 이제 기본값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값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값이라는 의미는 값을 넣지 않으면 들어가는 값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값을 넣었어요. 값을 넣었으면 그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값이 있으면 값을 넣었으면 그 넣어진 값이 들어가는데 값을 넣지 않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 제가 게시판에다 글을 썼어요. 그러면 글 쓴 날짜는 언제? 현재 날짜. 아시겠죠? 시간은 언제? 현재 시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디폴트로 시스데이트로 집어넣으라고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 현재 날짜에 해당되는 건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 되세요. 되시겠죠? 넣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쓰시고요. 히트도 마찬가지. 그 맨 처음에 히트는 조회수인데 조회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 처음에 없죠? 그러니까 0. 기본값 0을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히트는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기본값 썼고 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저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여기에 맞춰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여기 집어넣은 게 이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집어넣어야 하는데 난널은 데이터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빈 데이터는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빈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오류 낼 거예요. 내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제약 조건이라고 이해합니다.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걸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그 난널은 타이틀 여기서 꼭 집어넣을 거는 타이틀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난널이라고 씁니다. 난널 안 돼. 이렇게 쓰시고요. 컨텐트도 꼭 집어넣어야 되죠. 난널 얘도 꼭 집어넣어야 돼요. 라이트도 난널입니다. 난널 이렇게 꼭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데이트 여기 라이트 데이터하고 히트는 꼭 집어넣어야 하지만 널이면 이게 대신 들어가니까 굳이 난널이라고 쓰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기본값이 있는 경우에는 난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난널이라고 써놓은 것은 저희가 이제 난널이라고 써놨습니다. 난널이라고 낫널이라고 쓴 것은 제약 조건이라고 이해하는데요. 난널 제약 조건이라고 이해하는데 뭘 못 쓰냐면 낫이니까 안 된다. 그건 없다. 할 수 없다. 널은 할 수 없다. 널을 입력하면 안 된다. 널 자체로 입력하면 안 된다는 제약 조건이에요. 제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널이 들어오면 무조건 뭘 한다? 오류를 발생시키고 데이터를 못 집어넣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제약 조건이라고 이해해요. 제약 조건. 여기 밑에 있는 게 전부 다 난널 제약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난널이라고 쓴 거는 널을 입력하면 안 됩니다.
또는 데이터가 꼭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데이터가 꼭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되셨나요? 낱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라이머리 키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를 주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넘버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내요. 넘버를 가지고 그런 거를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합니다. 프라이머리 키. 주키라고 얘기하는데 주키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프라이머리 키라고 쓰겠습니다. 나 프라이 쓰시면 프라이머리 돼 있으시고 키도 보이십니다. 키 이런 식으로 보이시고요.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게 여기다 지정할 수 있으신데 프라이머리 키 키에 해당되는 것은 그 널 안됩니다. 널 안되고요. 널 안됨. 또 중복되면 안돼요. 중복이 되면 안돼. 데이터가 중복이 되면 그 데이터를 수정해 골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복이 되면 안됨. 이게 프라이머리 키의 뜻입니다. 이 프라이머리 키 써놨는데 여기 동그라미 서 있으니까 이 넘버가 프라이머리 키다. 되셨죠? 됐죠? 네. 자,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 이걸 이제 아무데나 이 중에서 아무데나 세미콜론 중에서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세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테이블 보드가 생성되었습니다 하고 나와야 돼요.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번호. 이게 지금 생성은 됐거든요. 생성은 돼서 오류는 다 잡으셨죠?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자, 여기다가 생성은 됐는데 네, 번호,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글번호. 얘는 계속 순서적으로 번호가 들어가야 돼서 그냥 순서 번호를 만들어주는 객체. 이렇게 써서 이게 객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퀀서라고 얘기합니다. 시퀀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로컬 자바의 플러스 이렇게 열어보시면 테이블이 있으시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테이블, 보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안 보이면 이제 새로 고침 하시면 보이시고요. 보드를 클릭하시면 구조, 열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구조가 보이고요. 데이터를 누르면 현재 데이터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서 이제 데이터는 전부 다 비어 있는 상태에 되어져 있습니다. 되시겠죠? 비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시퀀스 이쪽에 보시면 뷰, 인덱스, 패키지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 객체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오시는데 그중에 시퀀스가 있습니다. 시퀀스. 현재는 시퀀스 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시 로컬 언더바 자바 워크시트에 돌아오시고 시퀀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객체니까 크레이트로 만든다. 크레이트. 시퀀스를 만드니까 시퀀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시퀀스 이름은 보드 언더바 seq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미콜론 하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시퀀스 보드 seq가 생성되었습니다. 여기 시퀀스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죠? 이유는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안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붙으면 새로 고침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시퀀스를 클릭하면 이런 내용이 보이시는데요. create 언제 만들어졌다. last del time 현재 언제 이제 del이 해당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누가 만들었다. 자바가 만들었고요. 보드 언더바 시퀀스고요.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갑니다. 계속. 그리고 일식 증가예요. 일식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되시겠죠? 만들 때 몇 개씩 만들어요? 캐시 사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캐시 사이즈 20개씩 만들어요. 아시겠죠? 오라클이 종료했다가 다시 켜졌어요. 그럼 시퀀서를 또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되는데 20개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존재할까요? 사라질까요? 존재해요? 사라져요? 꺼졌다 켰어요. 사라집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사라져요. 그러면 몇 번부터 생겨요? 21번부터. 아시겠죠? 갑자기 21번으로 뛰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되셨나요? 이거 쓰시다가 또 실습을 했는데 컴퓨터를 또 껐다 켰어요. 그럼 몇 번 생긴다고요? 20개 생기니까 41번 이렇게 생긴다. 놀라지 마라. 아시겠죠? 원래 그런 거다. 원래 됐죠? 이런 시퀀스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뭘 보고 만들었어요? 테이블 명세서 요거 보고 이렇게 그 넘버를 쓸 건데 이 넘버에 해당되는 프라이머리 키인데 보드 시퀀스를 쓸 거고요. 디폴트 여기 이제 그 디폴트 값이 시즈 데이트 여기 라이트 데이트죠. 작성일 그다음에 히트 조회수는 0번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거다. 요 보고 이제 참고해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